지난 주말 평화롭던 튀니지의 해변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IS 추종자인 한 튀니지 대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관광객 등 39명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늘 자칭 IS 건국일인 29일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어서 대규모 동시다발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중동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제분쟁지역 전문인 김영미 프로듀서입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네, 지난 주말 튀니지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테러가 있었는데 이번 테러 누가 그리고 왜 저지른 건가요? 이번 테러 같은 경우는 실제 시리아에서 IS 훈련이나 이런 걸 받지 않은 평범한 대학생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사고가 난 튀니지 해변은 수스라는 곳인데 유럽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또 1년에 한 120만 명 가까이가 가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예. 우리로 치면 괌이나 푸켓 요 정도 갈 정도로 유럽에서는 좀 자주 가는 관광지였고요. 예. 테러범이 이제 노린 것은 그런 외국인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IS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국제적으로 안보 문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은 IS 조직에서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테러를 진행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청년의 그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튀니지를 떠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세뇌됐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어떤 젊은이든지 외롭고 소외된 젊은이가 있으면 IS가 그들을 선동하고 또 세뇌시키고 해서 이번과 같은 테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테러범을 만들기도 하고 교육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튀니지 같은 경우는 무려 3,0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시리아행을 택했고 그리고 IS 대원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전 세계에 이민 2세라든가 소외된 젊은이들 그다음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실직자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IS의 이런 세뇌 교육이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온라인으로 세뇌까지 시킨다. 네, 그래서 또 테러범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그런데 이제 바로 오늘이 이제 IS가 자칭 이슬람 국가 건립을 선포한 날 아니겠습니까? 이제 1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계 도처에서 연쇄적으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번 주부터 이제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 라마단이 시작하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테러가 대부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IS 테러가 많이 날 거라는 거는 전 세계 외신 기자들 같은 경우도 저번 주부터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 라마단이 한 달 기간 동안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다른 테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제 또 라마단 기간 가운데 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 IS 주도의 테러가 더 발생한다고 본다면 주의를 기울여하는 테러 지역이라든지 테러 대상을 좁힐 수 있을까요? 이제 시리아나 이라크 쪽에서 IS 대원들이 아무리 테러를 벌여도 이제 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들이 말하는 십자군 동맹국이라는 그런 서방 세계 그쪽에서 이제 테러들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예. 주로 이게 대규모 어떤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테러를 구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IS의 최대 목표는 선전전과 공포감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테러를 통해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테러를 구상할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에서는 항상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라마단하고 독립기념일이 같이 겹치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이벤트성 테러라고 IS가 기획할 가능성이 많고요. 역시나 미국에도 많은 그 이민 2세와 그 아랍계 민족들이 있고 또 소외된 젊은이들이 있고 또 이 IS가 추종을 하면서부터 테러를 할 때까지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불과 예. 몇 달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테러를 할 거라는 것이 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테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생적으로 생겼지만 어찌됐든 IS와는 계속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력에 의한 테러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를 주로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는데요. 예. 저는 외롭고 할 일 없는 늑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실업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굶어 죽지는 않지만 할 일은 없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계층에서 이제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의 이슬람과 아무 관련이 없었더라도 그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IS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든가 그런 종교적인 극단주의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테러 진압 차원에서 공권력을 하는 것에는 예. 테러 방지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세뇌 작업을 진행하잖아요. 점차 아시아 출신 대원도 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시아도 테러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무슬림 국가보다는 비무슬림 국가들이 많긴 한데요.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과 같은 테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IS 문제 전 세계 골칫거리가 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국제사회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분쟁 전문 PD인 김영미 프로듀서였습니다.